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제품인 소나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쯤에 거의 개발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나에 대한 소문이 또 전국에 또 파다하게 나는 바람에 이게 또 어떤 필름이냐 그동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나 제품이 왜 태어났고 소나 제품의 특징은 뭐고 또 설치 방법 그리고 필름의 촉감이 어떤지 이런 호기심을 싹 다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나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글라스 틴트 선셋이라는 제품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유명한 필름으로 만들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죠. 어떻게 보면 반사 필름이 건축용으로 사용되던 틴팅 업계 전통이 있는데 그걸 깨고 자동차용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완성도를 높인 반사 필름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이 너무 지대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반사 필름의 명사, 일반 명사처럼 불려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죠. 선셋이라는 제품이 팔리게 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필름의 컨셉이 뭐였냐? 밝은 에메랄드색이죠. 예, 반사 또는 반반사라고 얘기하지만 회사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필름은 조금 골드색이 들어가 있고 어떤 필름들은 조금 다크한 블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 자체가 갖고 있는 맑은 느낌을 표현하는데 회사마다 다른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 선셋 필름이 뭐 이런 논리를 떠나서 소비자들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기준들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1초 만에 괜찮아? 내 차하고 어울리네? 그런 차원에서 선셋 필름이 고객들에게 디자인적으로 상당한 만족을 줬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벤츠 차량의 반사 필름은 거의 글라스 틴트가 독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선셋으로 시공을 하고 그만큼 스테디셀러인 선셋이지만 이런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덜 반사되면서 선셋의 고유한 맑은 에메랄드 느낌이 잘 투영되면서 그 정신을 살려서 좀 더 승화된 필름이 없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셋 윗그레이드는 없어요? 라는 고객층이 2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소나라는 제품입니다. SONA, 소나.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에메랄드, 그린 색깔, 유리 자체의 그린 색깔을 좀 더 맑게 투영하는 큰 개념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셋이 갖고 있는 반사도가 17%, 8% 수준인데 그 반사도를 조금 낮추면 정말 미세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셋이 80% 바로 밑에 IR 그 차단율을 갖고 있다면 이 열 차단 부분, 운전자가 차에 앉았을 때 뜨거운 태양이 비친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이 선셋 정도만 해도 훌륭해. 그런데 조금 더 퍼펙트하게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이 있어요?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소나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소나의 IRR, 인프라레드 리젝티드라고 하는데요. 91%에서 93%입니다. 예, 굉장히 뛰어나죠. 반사 필름으로서 91%, 93%이면은 사람이 체감하는 그런 체감은 거의 반사 필름으로서 최상입니다. 예. 실제 열 차단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른 IR 차단 91%보다는 미세하게 더 체감이 좋다라고 하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R 영역, 열 적외선 영역은요. 요만큼의 파장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80에서 2500 나노메타 열을 발생하는 그런 파장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열 적외선 초반대가 있고 후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홈페이지들에서 나오는 차단 지수는 초반대 1000 나노메타 인근의 그 파장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기로 테스트한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평균값, 전체의 어떤 열차단율이 율이 좋아야 사람이 느끼는 어떤 체감 부분에서 확실한 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소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열차단 지수가 굉장히 낮다.
열 차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확실한 선셋의 프리미엄 그레이드 반반사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게 무슨 컬러예요? 제 차랑 잘 어울릴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틴터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 수축은 좋아요. 반사 필름인데 두께가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두께가 더 두꺼워졌나요? 백화 현상이 잘 생기나요? 여러분들 반사 필름은 백화 현상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십니다. 예, 모든 틴터들의 실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시공하는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다. 반사 필름에 최적화된 분들이 계시고요. 비반사 필름에 최적화된 분들이 계십니다. 반사 필름의 특성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하지만 반사 필름의 특성을 모르고 접근하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비반사만 붙이는 틴터가 틴터입니까? 반사 필름도 잘 붙여야지 틴터죠. 그죠? 그래야 실력이 좋은 틴터이죠. 비반사만 시공하시는 분들은 반사 필름의 특성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트렌드가 반사 필름인데. 그만큼 어떤 그 백화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선셋이 잘 생긴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쭉 시공하시다 보면 그 툴을 금방 익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공법에 대해서 초기에 선셋이 나왔을 땐 정말 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셋보다 얼만큼 더 수축이 잘 되나요? 또 백화 현상은 얼만큼 더 잘 생기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선셋보다 반사도가 적다 보니까 금속의 함유량도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열 수축할 때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좀 수축이 잘 된다는 느낌? 더불어서 백화 현상도 훨씬 더 적게 생기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시공 영상을 통해서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부 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사 필름들 하면은 차 내부 쪽에서 필름을 봤을 때 반사도도 높지 않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셋만 해도 그런 걱정을 전부 감쇄시킬 정도로 내부 반사도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 버전 소나 제품 프리미엄 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내부 반사도를 또 확 줄였습니다. 내부에서 비반사 필름 시공했을 때랑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죠. 아마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지 않겠나. 낮 운전이나 밤 운전에 아마 편안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내부 구조를 설계를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내부 반사도에 대해서 그냥 뭐가 중요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시다가 언덕이 살짝 졌습니다. 2차선 도로예요. 맞은편에서 차고가 높은 트럭이 차고가 높다 보니까 라이트 위치가 높습니다. 트럭이 딱 언덕을 딱 이렇게 넘어서 딱 비치는데 자동차 전면 유리에 꽉 그 라이트 불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옆쪽에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을 틀면서 내 차 유리의 측면을 딱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유리가 순간적으로 거울처럼 됩니다. 그만큼 내부 반사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지만 유사시에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평상시에도 뭐 앰비언트 반사되고 그 다음에 내부 크롬 도금 같은 거가 반사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부 반사도가 낮으면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그 제품 설명해 보면은 외부 반사도와 내부 반사도를 구분해서 수치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치가 썬팅을 하지 않은 일반 유리가 8%입니다. 대부분의 글라스 틴트 필름이 5%, 6%, 7%대의 반사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리보다 반사도가 더 덜 됩니다. 소나 역시 그에 맞춰서 비반사 수준의 내부 반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필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필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선셋 필름과 뭐가 달라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필름은 선셋입니다. 이런 어떤 느낌이 카메라상으로 잘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얼을 보세요. 투과도를 보세요. 저 반대쪽에 흰색 부분과 차량 부분을 보시면은 이 필름의 고유의 색깔을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린 게
선셋 10% 인 제품이고요. 자, 이거는 소나 12%입니다. 좀 과하지 않은 어떤 컬러감, 느낌, 내부에서 보여지는 시인성이 필름 고유의 어떤 선명도와 더불어서 투과율을 조금 높여준 겁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이거는 모릅니다. 일반 분들이나 틴터들은 모르지만 소비자가 1년, 2년, 3년 타다 보면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과율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필름의 농도에 적용을 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면 유리하면 35%가 아주 국민 농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시공되어지는 필름이지만 상당한 코팅 기법, 또 나노 세라믹 분자를 쪼개서 훨씬 더 얇은 분자 구조로 이 세라믹을 가공을 했습니다. 소나는요 굉장히 맑습니다. 소나 시공을 받으시고요. 운행을 한 이틀, 3일만 조금 적응을 하시면은 썬팅 한 주 안 한지 잘 모르실 정도로 나옵니다. 시공을 받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 농도는 28%. 제가 지금 이제 시공을 할 필름입니다. 보시죠.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하지 않은 반사성과 보다 프리미엄스러운 농도 적용, 극단의 어떤 그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컬러는 맑은 에메랄드 컬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더 승화시키고자 반사도를 3%, 4% 정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공을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도를 낮춰서 미세하게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차 벨로스터는 회사 차입니다. 예. 그것도 검정차여야 또 반사 고유의 특성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차인 벨로스터 UV 글라스입니다. 측면, 후면에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컬러감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요. 전면 시공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반사는요, 이것이 소나 제품입니다. 조수석 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선셋하고 뭐가 달라? 실제로 봤을 때 소나와 선셋의 반사도 차이가 누가 보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자, 2열에 돼 있는 것이 선셋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1열과 2열을 동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상에서는 이 선셋 반사와 소나 반사의 차이를 느끼기가 조금 힘들지만 선셋의 라이트 경계선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고 UV 글라스인 차량과 UV 글라스가 아닌 차량의 색감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벤츠 UV 글라스와 BMW UV 글라스와 현대자동차의 UV 글라스의 그린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어떤 느낌. 요게 이제 그 내부 쪽, 이게 외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필름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지금 이게 소나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선셋 필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측에서 바라다 본 어떤 필름의 컬러고요. 요게 외부에서 보여지는 어떤 반사의 느낌입니다. 요거 이제 유리에 들어가면은 좀 다르겠죠. 예. 이렇게 비누칠을 했는데요. 슬립의 양은 아주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은 성형하기가 힘들죠. 반사 필름 하실 때 이렇게 H존을 그리지 않습니까? H존 그리는데 물이 이렇게 먹어 들어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먹어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됩니다. 이런 형태는 좀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으면은, 잔뜩 묻어 있으면 수축을 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런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물 묻은 것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다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당히 꼭 여기가 뽁 테두리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비반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절대 카드 쓰지 마시고요. 네,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느낌이죠. 이 부분이. 자, 계속 꺼나가면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쭉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요 부분. 이렇게 수축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반사필름 하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시죠. 테두리가 중요합니다. 테두리 잘 보세요. 지금 그 시링킹 위치를 잘 보세요. 방향. 이런 식으로. 쭉. 그래, 조금만 더 여기 할 때는 좀 거리를, 멀리 해준다. 자,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한 5cm 남았어요. 5cm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잘 보세요. 끝을 조금 오므려 주시면은 얘가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라 좀 뭉뚝한 삼각형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양이. 자, 이런 처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위를 꺼서 여기를 좀 뭉뚝하게 편안하게 좀 펴줬습니다. 위를. 그러면 얘가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고 좀 퍼진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수축을 다 마무리 해놨는데요. 필름을 지금 내측에서 시공하지 않고 바깥에서 됐을 때 비주얼, 요게 이제 필름 본연의 컬러입니다. 요게 필름 내부에 들어갔을 때 유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린색을 싹 받쳐주죠. 내부에서 반사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에메랄드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컬러의 느낌과 내부에서 시공 다 마쳤을 때 어떤 비주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지금 시공하는 동안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필름 롤이 1.5m 폭에 30m가 감겨져 있죠. 그런데 전면 유리 폭이 1.5m, 35%나 50%가 이제 전면용 틴팅 농도거든요. 그런 농도 항상 1.5m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벤츠, BMW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반을 쪼개서 양쪽에 한 폭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m 하면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차, 막간을 이용해서 좀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국내차를 타시는 분들은 전면의 높이가 78cm에서 85cm, 9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m 롤을 전면용 필름을 커팅을 90cm로 해서 시공을 하고 나면 나머지 60cm가 남아. 근데 전면용 필름이야. 측면용 같으면 활용하는데 전면용이야. 그래서 일부는 썬루프에 활용하시지만 일부는 필름이 그래도 남아. 틴팅샵에 가보면 그 돌돌이로 말아갖고 박스에 담아갖고 보관을 하는데 그 필름들이 또 오래되면 찌그러지고 망가져. 보관 장소도 없고 계속 그게 나오니까. 우리 글라스틴트 딜러님들 에게 단폭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전면용 1m짜리 롤을 공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로데와 산타나가 1m 폭이 나왔습니다. 전면용. 그래서 전면용 1m짜리 쓰시는 분들은 벤츠, BMW 하시는 분들 외에 현대차, 기아차를 주로 시공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90cm로 만들고 싶지만 90cm짜리 라인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제조사가 없습니다. 40인치로 나옵니다. 예, 제조 생산은. 원가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30%가 전략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룸미라 볼트를 고정하는 요런 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서 먼지가 잘 떨어져요. 청소를 여러 번 해도 자, 이 청소를 융으로 싸서 고착된 먼지 좀 긁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핑. 이건 이제 필름이 원래 그 레이니블루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물로 테두리 한번 긁어 내려줘야죠. 먼지를 싹. 자, 이 단계에서 플라스틱으로 스키징을 하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플라스틱을 쓰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사 필름은 초기에 물을 빼주는데 어느 정도 빼주느냐, 2배 정도 강하게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쓰시는 그 스퀴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반사 문제없이 쓰던 그날로 반사 필름 스퀴징 해봤자 밀리지가 않아요. 예, 반사 필름은 안에 금속 피막이 있기 때문에 스퀴징이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포커스가 강하게도 밀어줘야 되지만 미는 그 각도가 나를 좀 이렇게 누이지 말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나를 세워야 돼요. 유리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휘어줘야 돼요. 강한 그 경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0cm짜리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국산 13cm 절대 쓰지 마세요. 미국산 13cm 절대 쓰지 마세요. 반사 필름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처음부터 쪽 빼주시면 됩니다. 스퀴징을 할 때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경사를 주고 같은 힘을 주고 스퀴징을 하더라도 얘가 쪽 빠질 수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 요 각도입니다. 여기가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지금 한번 밀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3분 정도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반사 필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딱딱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면유리 하단을 자 이걸로 하게 되면은 물이 덜 빠져요. 얘는 휘어봤자 각 경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는 강하지만은 하단에 스퀴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힘이 발휘됩니다. 누워 있어서 이렇게 돼야지 잘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단에는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휜 헤라 헤라를 휘어서도 사용하시고요. 또는 스토닥트로 여기 4cm로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딱 대시고 어겨서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의 어떤 그 스퀴징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전면으로 한번 가서 비주얼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면과 측면 비주얼을 보여드리면서 또 내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보는 거랑 그 미세한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밝은 조명에 의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깨져서 컬러가 실제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쭉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자, 이게 뒷좌석이 선셋, 기존의 선셋 필름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 카메라상에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조금 더 밝고 반사가 더 많이 되는 느낌이 들죠. 자, 후면은 스포일러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요. 자, 내부에서 모습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반사 필름인지 비반사 필름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문을 닫게 되면 그 보여지는 어떤 그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블랙 감성이 안쪽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인 어떤 선명도의 느낌은 카메라에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소나는 지금 글라스 틴트 폐쇄몰에서 딜러들 분께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판매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